네, 안녕하세요. 박재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6월 21일 일요일에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뉴욕주에서 혹시나 그 페이즈 2하고 페이즈 3와 관련돼서 있는 가이드라인들을 다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올려놓으면 제 영상이 그렇게 쓸모가 없어지게 되니까 이걸 제가 언제 만들까 했는데 사실은 뉴욕주에서는 아직까지도 페이즈 2하고 페이즈 3 단계에 되어져 있는 것들을 영어로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즈 1은 다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실 게 없는데 페이즈 2하고 3는 지금 번역이 되어져 있지 않고 영어로만 내용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밑에 영상 밑에 보시면은 그 제가 공지사항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다가 뉴욕주 가버너스 오피스에다가 여러분들 컴플레인 넣는 그 링크를 하나 제가 걸어 드릴게요. 그 링크 보시고 들어가셔서 한국어로도 이 가이드라인들을 제공해 달라라고 꼭 요청을 좀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언어로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정부에게 있습니다. 모든 주민이, 모든 한인들이 영어를 다 잘하시면 좋지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어를 꼭 배워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의무가 있는 것은 누구냐 하면 뉴욕주 정부입니다. 뉴욕주 정부는 가버너 쿠오모는 본인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뉴욕주의 모든 기관들이 적어도 6개 언어, 뉴욕주에서 지정한 언어가 있습니다. 네, 그 언어들로는 모든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본인이 그런 행정명령에 서명을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페이즈 2하고 페이즈 3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의무적인 사항들이 추가된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영어로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셔서 컴플레인 같이 좀 참여해 주시고요. 그걸 통해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영어로 또 한국어로 중국어로 스페니쉬로 네, 다 번역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뉴욕주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경제를 재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개인이라든지 비영리 단체들에 의존해서 이런 정보가 유통이 된다 그러면 그건 맞는 방법이 아닙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 꼭 정부가 할 수 있게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네, 그리고 또 제가 이 경제 재개와 관련해서 여러 그 비디오들을 올렸습니다. 그 비디오들을 벌써 보신 분들이 근 한 3,000명 넘는 분들이 제 비디오를 봐주셨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저에게 응원을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응원하는 방법이 뭐냐고요? 저에게 응원 보내주실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 화면 밑에 보시면 네모난 빨간색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subscribe라는 게 있어요. 그게 구독하기입니다. subscribe라는 거 눌러주시고 또 옆에 보시면 이렇게 엄지 있죠? 이게 좋아요입니다. 이것도 같이 눌러주세요. 그러시면은 제가 이게 잘하고 있구나, 잘 만들었구나, 제가 이렇게 주말에 시간 써가면서 이 비디오 만들길 잘했구나, 또 이걸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경제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구나, 그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자,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에서는 페이즈 3에서 재오픈이 가능하신 여러분들 이 영상을 통해서 서머리 가이드라인 저하고 같이 보시고요. 그걸 통해서 필요한 준비물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테스트 하시고 해서 개업 준비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보고 계신 화면은 뉴욕주 forward.ny.gov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페이즈 3의 퍼스널 케어 서비스 관련되어 있는 서머리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서머리 가이드라인은 퍼스널 케어 서비스, 그러니까 네일이라든지 마사지 또는 스파 같은 데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 가이드라인은 헤어라든지 그 바버샵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자, 제가 간략하게 요약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시면은 여기에
네, 이 내용들을 보시면 여기 있는 거는 mandatory고요. 의무사항입니다. 그러시고 이 옆에 있는 거는 recommended best practice. 이거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권장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꼭 지켜주셔야 되고 여기는 선택사항입니다. 의무고요. 여기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선택사항으로 권장하고 있는 거에도 보시면 꽤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이거 선택이니까 여긴 안 읽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한번 보시면은 꽤 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physical distancing,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거리를 어떻게 둘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물리적으로 거리 두기. 네. 물리적 거리 두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라는 건데요. 자, 페이스 3 단계에서 네일 살롱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occupancy rate에, 그러니까 그 건물 가게 내에 몇 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라고 벽에 붙어 있죠. 네, 그 occupancy에 50%까지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50%까지 하실 수 있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페이스 커버링을 다 하셔야 돼요. 여기 페이스 커버링 다 하셔야 되고,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적어도 2세 이상으로 병약자, 노약자가 아닌 2세 이상의 병약자가 아닌 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꼭 항상 6feet 떨어지는 거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모든 사람들, 직원들이든 손님이든 모든 사람들이 항상 6feet 이상 떨어질 수 있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약받고 캐시 레지스터 앉으시는 분, 자리에 있는 분들, 이분들도 항상 손님들하고 6feet 이상 떨어지는 것을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앞에다가 가림막 설치를 하셔야 돼요. 가림막 설치를 하시고, 설사 가림막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일하시는 종업원은 항상 페이스 커버링 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내가 이거 앞에 가림막이 있으니까 마스크 안 써도 되는 거 아닐까? 네, 아닙니다. 앞에 가림막이 있다고 해도 페이스 커버링은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웨이팅 룸은 닫으라고 해요. 웨이팅 룸, 사람들 여기서 기다리고 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그 조그만 공간, 왜 뭐 레스트룸이라든지 브레이크룸 같은 데는 한 사람에 한 명씩 들어갈 수 있게 꼭 컨트롤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건 딜리버리하고 픽업하는 곳을, 장소를 미리 딱 정해가지고 그곳에서만 받을 수 있게 해라라고 그렇게 의무사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권장사항으로 들어있는 게 있는데요. 네, 여러분, 권장사항 내용에 이런 것이 있어요. 권장사항으로 있는 게 by appointment only로 좀 바꿔봐라 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기 전에, 손님이 오기 전에 몇 시부터 몇 시에 예약을 받겠습니다 하고 예약을 받으시고, 그리고 걸어서 오시는 분, 그냥 예약 없이 오시는 분들, 월크인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는 이상이면은 굳이 받지 마시라. 들어오신다고 하시면 밖에 나가서 기다리게 해라. 그리고 돌아오는 시간을 미리 지정을 해서 이 다음 손님의 다음에 가능한 시간은 몇 시니까 몇 시에 오세요. 그리고 나가서 기다려주세요. 나가서 기다려달라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6feet 이상 떨어져서 따로따로 떨어져서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차나 이런 데서 기다려달라라고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실만한 게, 재밌는 게 여기 그 안에서 통로를 일방 통행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놔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닐 때 이렇게 서로 부딪히지 않게. 그리고 입구가 서로 여러 개 입구가 있다라 그러면 들어오는 입구하고 나가는 입구하고는 좀 따로 분리를 해놔라. 네. 그리고 네일 살롱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보시면은 샘플 같은 거 놔두시잖아요. 이거 발라보게 하시고 이게 마음에 드는지, 그런 것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걸 다 치워드라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만지지 않게 하라는 거죠. 네, 이 부분이요.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워크플레이스 액티비티,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실 때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게 그분이, 손님이 페이스 커버링을 빼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런 서비스는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얼굴 마스크를 빼고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네, 절대 그런 서비스는 제공하시면 안 되고요. 또 서비스 편의상 손님 보고 마스크 좀 잠깐 빼주시죠. 네,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절대 마스크 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네일 살론 같은 데에서 뭐 같이 쓰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페디큐어 체어라든지, 네, 그 다음에 그 배트톱 같은 거, 네, 타월, 뭐 이런 것들, 베스, 손이나 발을 이렇게 씻어주시는 그런 통들이라든지 공용으로 쓰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테이블 같은 거 서비스를 제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앉는 테이블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 한 손님 한 분당, 네, 손님마다 그 중간중간에 살균 소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한 손님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손님 오시기 전에 그 전에 미리 다 살균하고 소독 깨끗하게 잘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손님을 받으셔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뭐 타월 같은 거 두 분이 쓰시고 막 이러시면 안 돼요. 한 번 쓰셨으면 그 다음에 꼭 빨아서 새로운 걸 쓰셔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네, 그런 것들 공유하시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 권장상으로는 만약에 그런 것들 일회용으로 쓰실 수 있다라고 하면 뭐 페디큐어 체어나 매니큐어 체어들 이런 데 앉으시는데 의자라든지 이런 데다가 일회용으로 쓰는 일회용 라이너 같은 거 쓰실 수 있으면 그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비닐 봉지 같은 거, 비닐로 이렇게 커버를 씌운 다음에 한 손님이 바뀌고 나면 그걸 이렇게 버릴 수 있는, 네, 그런 라이너 같은 거 쓰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샘플 같은 거 같이 테스터 같은 거 같이 공유해서 쓰지 말아라. 네, 그냥 그 샘플도 혹시 일회용이라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여러 명이 같이 쓰는 것들 같은 경우는 절대 그렇게 쓰지 말아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는 네, 그 마사지 테라피하고 스파 서비스 제공하시는 분들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는 건데요. 이건 뭐 내용 비슷합니다. 손님들 올 때마다 모든 것들 장비 쓰셨던 것들 깨끗하게 클린하시고 빨아서 사용을 해야 된다. 공용으로 쓰시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들도 다 같이 꼭 항상 살균해 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해라라는 그런 권장 사항입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요, 프로텍티브 이퀴먼트에 대한 것인데요. 여기에는 고용주가 종업원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해야 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 내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보시면은 손님들은 꼭 반드시 여기 들어오시려고 하면은 acceptable face covering을 해야 된다. 뭐 마스크도 좋고 반데나도 좋고 얼굴을 가릴 수 있는 것을 잘 가리고 들어올 수 있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2세 이상으로 노약자나 또는 뭐 병에 걸리면 좀 위험한 사람들이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2세 이상으로 된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업원들은 꼭 반드시 페이스 커버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코와 입을 막을 수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페이스 쉴드를 착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눈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페이스 쉴드를 하든지 아니면 세이프티 고글을 착용을 해라. 만약에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요. 네. 자, 페이스 쉴드 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페이스 쉴드를 하고 계신다고 해도 그 페이스 커버링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페이스 쉴드 있으니까 이제 뭐 내 침 튈 일이 없겠지. 그러니까 내 마스크 같은 거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꼭 페이스 커버링 같이 하셔야 되고요. 마스크랑 그리고 페이스 쉴드 같이 하셔야 됩니다. 네, 같이. 자, 아시겠지만 페이스 커버링 뭐든지 되는 겁니다. 코하고 입을 막을 수 있는 거면 뭐든지 가능한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그 페이스 커버링 자체가 망가졌다거나 오염됐다거나 뭐 그렇게 된다고 그러시면은 그거는 항상 교체해 주셔야 돼요. 네, 교체도 같이 다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시고 같이 쓰는 장비들은 같이 쓰시면 안 돼요. 네일 클리퍼라든지 파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절대 같이 쓰시지 마시고요. 뭐든지 한 사람에 한 명씩 사용하셔야 되고, 만약에 종업원이 뭔가를 만져가지고 공용으로 쓰는 물건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물건들은 꼭 한 번 쓰고서 깨끗하게 닦으셔야 됩니다. 살균을 꼭 해놓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같이 공유해서 쓰신다고 하면요, 그 쓸 때마다 항상 살균 청소하시라. 네, 공용 물품에 대해서는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권장사항으로는 종업원들이 항상 그 장갑, 네, 디스포저블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살균하고 청소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살균과 청소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인데요. 자,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CDC에서 승인받은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살균 용품을 가지고 여러분들 청소한 기록들 잘 남겨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번 살균 청소하실 때마다 그 기록 남겨두시고요. 네. 그리고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항상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을 고용주가 제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하고 소프하고 이렇게 손을 씻을 수 있는 거를 오픈해 가지고 와서 누구나 손을 씻을 수 있게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적어도 60% 이상의 알코올이 들어있는 핸드 세니타이저를 항상 비치해 두셔가지고 손을 씻을 수 있게 제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업원하고 손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핸드 세니타이저를 항상 비치를 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업원들은 항상 20초 이상 손을 씻게 해야 됩니다. 20초 이상 그냥 물만 묻히고 휙 나오면 안 됩니다. 적어도 20초 이상 비누를 사용해서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러시고, 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은 청소하시고 일하시고 하시는 것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항상 우리는 네일 해줄 수 있는 체어라든지 마사지 체어 아니면 페디큐어 체어 이런 것들 쓰실 때마다 한 손님마다 네, 살균 청소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 분 쓰시고 나면 그 다음에 항상 살균하시고 그 다음에 손님을 받으셔야 돼요. 네, 그냥 여러 명이 공유해서 그 앉았던 자리에 또 다른 분이 와서 앉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꼭 살균 청소 해주셔야 됩니다. 권장사항으로는 권장사항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워크스테이션, 그러니까 내일 의자라든지 아니면 앉는 그 테이블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이렇게 일회용 커버를 씌워가지고 사용해보는 걸 생각해봐라 라는 거고, 그리고 잘 보이는 곳에다가 핸드 세니타이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고 포스터도 붙여놓으시고 핸드 세니타이저도 거기다 갖다 놔라 라는 게 권장사항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살균과 청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항상 풀 워크스테이션을 클린하고 디스인펙션 해라, 청소를 해라. 그러니까 그 예약 손님을 받을 때 충분히 시간 간격을 두라는 겁니다. 충분히 시간 간격을 두어서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시간을, 살균 청소할 수 있는 시간을 두어라, 예약 시에. 자, 예약을 받을 때 시간을 두어라, 예약 시간을 잘 두어라 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은 포스터 잘 해가지고 붙여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왔을 때 마스크 써주세요, 여기 이쪽으로 지나갈 수 있게 하시고, 적어도 6ft 이상 떨어져야 되고, 항상 손을 씻어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밑에 하단에 보시면 포스터 링크 제가 걸어 드릴게요. 포스터 링크는 밑에 제 이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공지사항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그 뉴욕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포스터 링크 걸어 드릴게요. 들어가셔서 거기에 필요하신 대로 포스터 출력하셔서 거기다 게시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시고 안전계획, 네, 그리고 비즈니스 세이프티 플랜 꼭 만드신 거 비치해 놓으셔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부분이 이제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요. 이제 스크리닝 부분이에요. 스크리닝, 이제 손님이나 종업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아니면 감염되었을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꼭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거, 개업을 하시기 전에 항상 하셔야 되는 게, 종업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받으셔야 되냐면 다이아그노스틱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업 준비하시기 전에, 개업하시기 전에
다이아그노스틱 테스트를 받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항체 검사 받으시고서 내가 항체 검사 받았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받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닙니다. 항체 검사는 전혀 다른 종류의 테스트예요. 이분이 병에 걸린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테스트고, 다이아그노스틱 테스트는 뭐냐면 이분이 지금 액티브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서 다른 분들한테 옮길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꼭 다이아그노스틱 테스트로 시험 테스트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페이즈 3 단계가 유지되는 한, 그게 14일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딱 14일만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두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페이즈 3 단계가 그렇다고 하면은 시험을 하신지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하신지 14일이 지났으면 빨리 또 한번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14일마다 받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매번 14일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근데 14일마다 이거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개업할 때는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당연히 개업하실 때는 테스트 받으셔야 되고, 그런 후에 14일이 지나면 또 받으셔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거는 여러분들 서로 이게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인데요. 이건 뭐냐면 종업원들이 매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물어보셔야 돼요. 적어도 이 스크린을 하셔야 되는 건데 종업원들이 이 질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혹시 지난 14일 기간 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증세가 있었는지, 또는 지난 14일 기간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양성 반응 확진을 받은 적이 있는지, 또는 지난 14일 기간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확진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의심되는 사람과 가깝게 아주 접촉을 한 적이 있는지, 요 세 가지 질문을 하셔야 돼요. 요 질문을 종업원에게 꼭 하셔야 되고, 또는 저기 방문자인데 어떤 방문자냐면은 그 손님 말고 뭐 벤더로 찾아오는 사람들 있죠. 물건 배달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꼭 이거 질문 꼭 하시고 그것 한 거를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꼭 남겨두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라고 하면 그 내용들을 주정부에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시고 하셔야 되는 게 또 그 업소마다 세이프티 모니터 되시는 분들, 요거 관련된 것을 책임지실 분 한 분을 지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책임자가 지금 뭐 스크린한 거, 지금 이렇게 질문한 거, 종업원들 매일 혹시 이렇게 아픈 적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업한 거,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걸 모든 걸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권장사항으로는 어떤 것을 권장하고 있냐면요, 손님들이 본인이 서비스를 받기 전에 본인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업원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받은 적 있나요? 라고 물어보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업원들 뿐만 아니라 손님들에게도 서비스 받기 전에 확인을 해라 라는 거고요. 자, 권장사항으로 또 들어있는 게 항상 누군가가 누구를 이렇게 클로즈 컨택트를 했으면은 그 컨택트한 내용들과 관련해 가지고 기록을 항상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권장사항 중에 하나가 여기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손님들에게 강요하시면 안 돼요. 강요는 안 되지만은 손님들에게 이렇게 요청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헬스 스크린 혹시 뭐 지난 14일 중에 아픈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확진을 받은 적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증세가 있는 사람을 컨택했던 적이 있는지 등을 손님들에게도 한번 양식을 만들어서 그걸 작성해 주세요라고 요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께 뉴욕주에서 제공하고 있는 퍼스널 케어 서비스의 서머리 가이드라인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영상 잘 시청하셨죠? 자, 여기 제 테이블 위에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걸 좀 더 따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그 페이스 쉴드입니다. 아까 제가 서머리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던 내용이죠. 이 페이스 쉴드는 꼭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은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페이스 쉴드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마스크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 페이스 쉴드 착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뿐만 아니라 이 페이스 쉴드까지 같이 착용하시고 서비스를 제공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페이스 3 단계에서 재개업하실 수 있는 네일 살롱들이 서머리 가이드라인을 같이 요약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재개업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고 저에게 응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원 어떻게 하냐고요? 네, 응원은 밑에 보시면은 빨간색 subscribe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응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박재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